애플, 구글, HP, 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일본의 소니와 닌텐도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대만 기업들도 짐을 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중국 내 마지막으로 남은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었던 광동성 후이저우 공장을 지난달 30일 가동 중단했습니다. 중국 인근의 동남아는 아직 노동력 수준, 사회적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대신해 세계 제조업 기지로 떠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을 해결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절반 이상 싸고 교통 인프라도 갖추고 중국에서도 가까워서 대거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국보다 좋은 곳은 없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건비도 싸고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베트남은 이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1억의 인구 대국이지만 13억 중국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자 대부분 항구와 도로가 병목 현상을 겪으며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 기업들은 성급한 공장 이전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와서 한국 기업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후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을 택하고 적극적인 현지 진출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현지의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현대자동차는 2017년 생산 합작법인 설립에 이어서 올해 판매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SK는 베트남 1위 민영기업인 빈그룹 지주회사 지분 6.1%를 인수하는 등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을, 한화 에너지는 올해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뒤늦게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오려고 했지만 이미 털을 잡아놓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2년 전 중국에서 쫓겨오다시피 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국민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터줏대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5년에 베트남에 처음 진출해서 10년 전부터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비를 높게 평가하면서 큰 투자를 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베트남에 지으며 이곳에서 스마트폰은 5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호치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TV 중심의 소비자 가전 복합단지를 건설해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베트남에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의 지난해 총 매출이 74조 원으로 현지 기업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의 GDP가 316조 8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GDP의 3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중국을 넘어 베트남의 최대 해외 생산 기지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등 완성품 제조사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부품 협력사들도 동반 진출한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이미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뤄놓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 했던 글로벌 기업들. 하지만 베트남은 꽉 차 있고 다른 동남아나 인도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2년 전부터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안착했던 한국 기업. 한때 한국의 해외 경쟁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며 중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을 안쓰럽게 보았지만 이제는 미리 짐을 싸고 자리를 잡은 한국 기업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으며 세계 시장에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